자, 우리 김건희 누나가 심평 변호사를 접견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건희 누나가 한동훈 전 대표를 원망했다고 전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음 날에 김건희 누나가 또 다시 본인 말이 아니라고 또 예, 부인을 했습니다. 이 상황 참 저도 재밌게 봤는데, 자, 심평 변호사,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합니다. 뭐 건진 법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네. 심평 변호사 이름 자체가 약간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 자, 이 상황 일단은 장희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니 오늘은 업혀 가던가. 너 아까 조금 업혀간다고 왜요? 했는데 지금 당장 어부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진실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다, 안 했다, 뭐 그렇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몰라요. 안 들었겠죠. 저의 예. 시사평론가였어요. 원칙은 모르는 이야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갑자기 네. 이렇게 발 빼는 막 느낌인데. 이렇게 뭐 상상력을 펼칠 건 아니고.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인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원망스러울 수는 있죠. 뭐 여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심평 변호사에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20년을 끌어주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씌워주고 다 했는데. 그렇지. 근데 뭘 씌워줘요? 아니 그 감투를 아, 예. 감투를 씌워줬다고. 네.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씌워준 거 맞잖아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근데 만든다고? 근데 감투를 이렇게 써. 네. 감투 이렇게 쓰잖아. 네. 근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려워진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윤한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현역 대통령 임기 2년 차 때 들이받는 거는 그 역사상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원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날의 어떤 접견에서 그런 말이 오갔는지는 양쪽의 입장이 다르니까 네.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정도. 자, 이제 난 4시간 떼었어. 우선 이제 두 분의 이 메신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국민들이 그걸 다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심평 변호사도 이분 뭐 윤석열의 멘토 뭐 해가면서 5만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진짜 다 신빙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뭐 반클리프 목걸이 홍콩 가서 샀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는 걸로 다 밝혀졌고, 그래서 이런 대국민 거짓말. 김건희 여사가 살고 있는 나라는 거짓말 나라예요. 그 거짓말 나라에서 들은 거를 밖에 가서 얘기하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하나 이 심평 변호사의 얘기도 어제로 그냥 끝나진 않을 거다. 지금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가능성이 크다. 그죠? 저는 근데 뭐 못할 이야기 한 건 또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굳이 왜 그거를 아니 한동훈은 스스로가 인간적으로 원망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친한계에서는 이 여자 정신 못 차렸다 하면서 막 하는데, 근데 아무튼 왜 부인했을까 그러면? 한동훈이 사람이라면 지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기어 다닐 때가 아니라 아니 자기 챙겨준 20년 챙겨준 형님 형수가 어쨌든 다 감옥에 갔잖아요. 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김기욱 앵커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자기를 어릴 때 막 도와준 PD님이 감옥 갔다 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쳐도 마음이 안 좋고 아프고 조금 그럴 수밖에 짠하죠. 없잖아요. 예, 짠하고. 짠하지. 예.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가서 셀카 같은 거 안 찍어 올릴 거잖아요. 사람이라면 그 시기에. 갈 수도 있죠. 음악 좋아하면. 근데 네, 저는 갈 수도 있죠. 그걸 굳이 찍어서 올리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좀 도와주세요. 저기 한마디만. 말이 도와줘. 너무 많네. 오늘 왜 이렇게 많어? 여기가. 윤석열 전 빨리 다른 주제로 대통령은 넘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한동훈도 잘못한 사람이 어떻게 충성을 계속해요? 그래서 충성하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본인들 스스로가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진짜 진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심평 변호사가 문제인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팔아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보내가지고 변호사 접견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고, 또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갔다라고 했다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사과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이미 떨어졌고, 아니 그 상식적으로 이 말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부부 지인이 구속 수감돼 있는데 어렵게 접견 가가지고 나눴었던 말들을 밖에 나가가지고 방송 나가서 인터뷰하고 이게 상식적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 장사하는 사람인 거고, 좀 괄괄하게 얘기하면 약간
뭐 사시 붙은 전환길 같은 사람, 그러니까 관종인 거예요. 이 심평 변호사라는 사람은 뭐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나왔었던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바깥에서 YTN도 하고 채널A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 걸 보면 그냥 심평 변호사가 정보 장사하면서 관종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을 때 네. 어느 이 좌파 언론인이 자기에게 연락이 와서 김건희 여사 면회를 가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사람의 스타일을 그 언론인이 그대로 인지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을 보내면 뭔가 새로운 뉴스가 쏟아져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하고 이 사람을 보낸 그게 거거든요. 주진우 기자 아니에요? 무슨 기자라고는 출신의? 본인 스스로가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판에서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언론사에서 이게 뒤를 봐줄 테니까 심평 변호사야 너 저기 가서 접견을 해봐라. 아니요, 뒤를 봐주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수많은 설화를 또 가지고 나와서 이 판을 어거지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평 야 너 가서 면회 가야지 왜 안 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부축해서 보냈다. 부축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심평 변호사가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없죠. 이 사람은 관종이니까 지금 그냥. 얘기한 대로 관종이니까 그거를 그대로 심평을 한 거예요 지금. 본인 만족. 그렇죠. 김건희도 김건희를 한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김 씨가 우리 건희 누나가 그 한동훈이 쿠데타를 계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이제 윤석열이 오죽했으면 계엄을 했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사실 여부가 저는 참 궁금하긴 해요. 이건 요 지점에서 발끈한 것 아닙니까? 그 김건희 여사 측이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왜 심평 변호사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느냐. 그리고 그 소매 이렇게 밑으로 보이는 그 팔이 너무 앙상하고 눈에 초점도 없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장기간 대화도 불가능한데 이런 말 할 리가 없다라고 지금 변호사 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말을 지금 발끈해가지고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거짓말 같아요. 100% 거짓말. 말했지 아까 심평 변호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을 마치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바꿔가지고 바꾸셨다? 한동훈 대표를 지금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네, 전 그렇게 보입니다. 왜 김건희 편 들어? 이게 편드는 거. 이거 봐. 이 진영 논리에 이거 왜 이게 편들어? 빼- 이 편드는 거 빼몰려 아니야? 있으면 왜 이렇게 한동훈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아니 심평 변호사에서 얘기한 거지. 이게 사실 이제- 거봐. 지금 예. 우리 김기용 앵커님께서는 사무총장 되더니 좀 변했나? 정치에 관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저쪽에 앉았어야 됐네. 저렇게 평가하시는 건 오늘. 상식적인 평가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좀 만드나? 여기. 저기도 감투를 하나 쓰더니 이제 그렇지. 근데 이게 그 한동훈이 진짜로 그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라는 것은 이게 팩트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이제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은어법인 것 같고 네. 은어적인 단어인 것 같고 저쪽 편에 섰다. 정치 구조적으로 배신을 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네. 이것은 구조적으로 저쪽의 선거기시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성공해서 지금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빗대어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하고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 처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갈등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이전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너무 완강하게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서천 눈밭에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를 해요. 자기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것처럼. 그래서 야당에서는 비판 엄청 했죠. 민주당에서는 뭐냐 도대체 당신의 노선이. 그 뒤에 7인의 얘기가 나와요. 한동훈이 한남동 7인에 다 잘라야 된다. 이러면서 그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결국 지금 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실 곳곳에 다 있었고 김건희 여사랑 몇 시간씩 통화하고 이런 게 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린 내부자였는데 왜 자꾸 내부 고발을 하는 거야라는 인식을 쿠데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네. 그렇게. 근데 이제 MBN 단독 보도에 따르면은 김건희 씨가 지난 총선 4개월 앞두고 국힘 당직자를 불러서 오찬을 하면서 공천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분이 글을 오늘 올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뭐 당 대표가 바뀌어도 당 대표의 배우자나 이런 분들이 연찬회 같은 거 하면서 당직자나 고생하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총선 전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언론 보도처럼 그런 자극적인 행사가 아니라 예. 이제 정권 바뀌면 이 당직자들이 사실은 대선하는 과정에서 고생을 엄청 해요. 네. 집에도 잘 못 가고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격려해주는 자리였다. 아 격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냥 뭐 정치 현안이나 이런 이야기에 대한 아무래도 당직자들 모인 거니까 네. 몇 마디 나왔을 뿐이지 그게 어떤 주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당직자분이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서 제가 그 입장을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 그냥 격려인 거지 이 정도로 약간 오버해서 주도하진 않았다. 뭐그 참석한 분이 그렇다고 그 하니까. 관저의 그 당직자들을 직급별로 나눠가지고 수차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번 이게 식사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물어봤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화에서 전화 통화 내지는 뭐 폐쇄된 장소에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공천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이 어감이 여기 담겨 있지 않아 가지고 진짜 김건희 여사가 V0인 것처럼 공천에 마구 개입한 정황인 건지 아니면 그냥 흔하게 아 진짜 우리 당 어떻게 해야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요라는 그런 어조인지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된 장소인 거면 자꾸 제가 김건희 여사를 좀 약간 옹호한 듯한 말을 하는데 네 맞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물어봤으면 그거는 뭐 공천 개입 내지는 막 공천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정황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아니, 근데 저는 공천으로 이기려 했을까? 저는 국정 개입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본인이 이 당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됐었을 텐데 5만 가지의 국정 개입을 다 하고 특히나 그때는 총선 4개월 전이면 의료개혁 예. 이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근데 그 드라이브가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어요. 예. 와 진짜 저거 아무 대통령도 하기 힘든 일인데 윤석열이니까 한다. 야당도 잠깐 그것에 대해서 비판 크게 안 하고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 진영 자체가 완전히 지금 뽀개지는 상황으로 다 가고 있었고 네. 특히나 총선 바로 앞두고 대통령 담화가 나왔는데 자기가 어떤 이 의대 5천 명 증원 자체를 좀 물러설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 상식적으로 전혀 없이 그냥 흔들림 없이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서 사실상 총선은 물 건너갔던 거죠. 아, 그렇지. 그 연관관계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기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언론이 좀 장난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들어요. 없지 않아 들어. 예. 수사 대상이잖아요. 예. 구속된 피의자고. 그러면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게 그 당사자한테 유리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정말 아끼는 분들은 접견을 해도 네. 내가 접견하고 왔다거나 네.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다거나 입 다물고 있죠. 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 그 되게 조심스럽고 민감한 거고 네. 기사가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퍼질지도 예측이 안 되고 그게 대다수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들한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접견하고 왔어 나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라고 막 자랑하고 싶지가 않을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을 진짜 아낀다면. 네, 왜냐하면 사법적인 절차에만 대응하기에도 지금 벅차니까. 그래서 정말 아끼는 분들이라면 더군다나 이런 진실 공방이 벌어질 만한 민감한 이야기를 밖에다가 막 하고 하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네. 뭐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로 중계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뭐 누군가가 김건희 누나를 이제 접견을 할 때 약간 그거를 라이브로 저희가 중계를 해서 이 팩트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생각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액션캠 들고 들어가요. 예, 해석이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이 진실 공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할 수가 있어서 보고 싶진 않네요. 아 그래요? 예. 아우 얄미워. 이게 얄밉다. 한 3년 오늘 왜 그래? 오늘 임기 3년 지나봐. 여기 합당하는 거야 진짜? 얄미워. 말도 저렇게 돌리는 아니, 거 이게 봐. 당신은 정부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입니다.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돼요. 저희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쓸어 담으려고. 들어와. 진짜 그 지금 제가 만난 게스트 중에서 정말 자기 진영 보호가 정말 강한 분들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진영을 보호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죠. 상대방을 깠을 뿐이죠. 눈빛 맞은 저 눈빛 좀 봐. 초롱초롱해 또 눈빛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치명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참 실속 없는 사람입니다. 늘 비주류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니 꼭 친명이 돼야 돼? 아니, 물론 그건 아닌데 그렇죠. 자기 그렇지. 소신일 수도 있는데요. 실속이 없으니까. 자, 전한길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한길 씨가 이제 SNS에 공개하기를 김건희 씨가 본인에게 고맙다면서 면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이것도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일 수는 있는데 네. 이걸 굳이 막 알리는 게 김건희 여사 측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주변에도 지금 변호인들만 접견 가능하니까 네. 법조인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내가 접견하고 왔다 이런 이야기 들었다라고 네. 절대 밝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 가십성으로 보도를 막 쏟아내는데 이게 아까 말했다시피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막 알리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이게 진짜 그 두 분을 생각한다면 가서 접견하고 위로하고 조언을 좀 드리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외부에 공개했을 때 지금의 또 언론 지형도 뭐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막 이렇게 몰아가는데 이게 과연 두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 고민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할 필요가 있다. 저거는 되게 좋은 조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장희찬 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 김건희 씨가 만약에 본인한테 네, 네. 나 접견 한 번만 네, 와라라고 이렇게 만약에 진짜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요청이 왔다. 오면 네. 요청이 오면은 조용히 가지. 조용히. 본인은 조용히 가겠습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리겠죠. 안 알리겠다. 갔다 왔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연락을 받은 적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런 적은 없고. 접견 요청을 받았어요?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나 청문회 온 줄 알았어. 지금. 저렇게 해야 돼. 네, 진짜 없었는데 예. 만약에 그런 요청이 개인적으로 오면 올 수도 있죠. 조용히 가서 뵙고 네. 위로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리거나 기사화는 안 시키겠죠. 그래, 그게 보통이죠. 그게 도움이 왜냐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게 있으면 또 돕겠지만 네. 지금의 국면에서는 사법 방어가 최선이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예를 들면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대응하는데 이 뭔가 뉘앙스가 다르고 말이 다르면 그게 피의자한테 대부분 불리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주변 사람들이 좀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의리가 있다면. 근데 저 조언을 받아들인다면 변호인들이 전한길 씨에게 연락해서 여사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오지 마시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이분이 심평 그 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하고 있고 본인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이것이 유튜브에 따봉 소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돈벌이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우파 이 본인 스스로는 아스팔트인데 이 무너져가는 우파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당연히 조용히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할 겁니다. 그럼 그게 김건희 씨한테 당연히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면 변호인들은 지금 당장 말려야 됩니다. 근데 안 말릴 거예요. 못 말려요. 안타까운 게 이제 김건희 씨 주변에는 좀 그 일반적이지 않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참 많지만 아니, 뭐 관종도 참 많아요. 이름이 왜? 이름이 심평이라는 이름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름이 아니 성이 근데- 신이고 이름이 평 아니에요. 근데 누가 들으면 평범하지 않아. 김기욱도 사실 그렇게 흔한 인물 그래요? 김기욱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이름 김기욱입니다. 아 근데 김기욱은 되게 멋진 이름 아니야? 난 되게 멋진 이름 이름인데 멋지다 생각했어. 상대적이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저 어찌 보면은 건진법사, 심평, 김기욱 요 정도 라인이라는 건가요? 건지는 그 법당 법사 그 법사명이고 네. 원래 전정배 씨잖아요. 전정배. 전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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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본명이 있습니다. 예.